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아예 소환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아내 김혜경 씨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죠. 더 자세한 얘기 법조팀 우종환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으니까 이제 5개째가 되는 겁니다. 영향이 크겠어요. 생각보다 영향이 클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재판은 일단 아내 김혜경 씨가 유죄 선고를 먼저 받고 시작했죠. 네.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불리함을 안고 재판을 시작하게 된 상황입니다. 이 김 씨 재판은 지난 2월에 시작해서 1심 선고까지 9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만큼 이 대표의 1심 재판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. 다른 재판들도 보면 이미 첫 번째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나왔고 다음 주에도 또 하나 있죠. 네, 맞습니다. 위증교사 혐의죠. 이 대표는 2002년에 변호사 시절입니다. 이때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 사칭 범죄에 가담했었다가 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. 네네. 그런데 2018년에 이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은 검사 사칭 누명을 쓴 거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. 네. 이제 2019년에 재판이 열렸는데 당시에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줬고 그 결과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이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가 알고 보니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나와서 또 재판을 받게 됐고 이게 다음 주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예.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. 그러나 그런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. 지난번 선거법 위반보다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들 하더라고요. 네, 이 판결이라는 게 100% 장담은 할 수 없는 거지만요. 네. 이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모두 이번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었습니다. 네. 이 가장 큰 이유가 이 위증을 요구받았던 김진성 씨가 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번 혐의도 유죄가 확정되면은 어떻게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까? 이 선거법과 달리 유죄라도 이 벌금이 아니라면 금고 이상 형일 때만 이 확정돼야 이게 당선 무효가 됩니다. 다만 위증교사죄 같은 경우는 유죄가 된다. 그러면은 양형 기준에 벌금이 아예 없고 무조건 징역형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. 네. 즉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죄면 무죄, 유죄면 당선 무효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. 여기에 검찰은 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재판에 영향을 준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. 네. 다른 재판들,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대북송금 재판은 결과가 나오는데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특혜 의혹, 여기에 성남FC 사건까지 하나로 하는 이 재판은 이 1심 결과만 몇 년 걸릴 거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. 네. 검찰에서 이 중에 일부를 분리하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판 기간은 꽤 길어질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. 네. 이 대북송금 사건 역시 앞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긴 했지만 이 대표 재판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. 그런데 사실 유죄가 나온 거가 지금 하나고 그나마도 지금 1심 결과 아닙니까? 결국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는지가 관건인데 이 대표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대표의 남은 정치 일정 그리고 재판 일정이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. 2027년에 다음 대선을 노리고 있는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정을 감안하면 이 대선 후보 선출이 2026년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. 네. 이게 2년도 남지 않았죠. 네. 그 전에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또 오늘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혐의 역시 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